제가 그 무역 일을 하면서 하여튼 다른 나라를 많이 가보는데요. 한 2010년부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나 아베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출연을 했고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붙은 나라들도 국뽕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 심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강가디는 어떻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국뽕으로 난리가 나고 있죠? 국뽕이 저는 이게 특히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 게요.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싸고 효과가 빨라요. 돈이 안 들고. 또 특히 최근에 심해졌어요. 한 10년 사이에. 눈에 띄는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결국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쉬운 포퓰리즘이 그거라는 거고 그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에 나오는 민족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사회주의의 붕괴예요.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게 빠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역사에 대한 과장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또 빠른 게 없고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봐도 그런 게 아무리 아는 척해도 우리 솔직히 반일 내지는 반중 이런 거가 조회수가 몇 배 이상 높거든요. 예.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몽골을 가서 그 울란바토르 근처에 징기스칸 마동상 뭐 어마어마한 큰 마동상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고 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그 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돌로 잘 만들었는데 그 중심가 사마르칸트 중심가를 뭐 거기도 원래 다 폐허가 된 거를 거의 뭐 재창조하다시피 해서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야, 우즈베키스탄 돈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티무르 때 건물들을 새로 짓다시피 하고 몽골 경제 규모가 금천구 경제 규모랑 비슷하거든요. 그 서울에 한 9도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데서 그런 어마어마한 마동sul 국가적인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게 왜 이러지? 이렇게 보여주고 싶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기 역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호모 사피엔스의 본능이 아닌가 싶은 게 저는 선민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 선민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서양 사람들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여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전에 십자가 원정 때 갖고 있었던 그 이슬람에 대한 그때 보면 국적은 훨씬 더 이슬람이 높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있어 왔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검증된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의 그러한 마음을 끄는 제가 만약에 싸고 제가 그쪽에 위치해서 가장 확실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거는 그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허당카는 그런 세계적인 국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국뽕의 흐름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국뽕은 대체로 열세에 치였을 처한 쪽에서 국뽕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소비에트 시절이면 국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소비에트는 연방 국가이기도 하고 국뽕은 연방의 이념이 맞지도 않은데 소비에트 붕괴하고 같이 온 게 경제 붕괴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만 국뽕을 지입한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국뽕을 받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뽕도 선별적으로 받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찬미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린 고대사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대사에서 시작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이슬람화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이제 이슬람으로 정신적인 공백을 채울 때 이슬람이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거죠. 지금 아랍 세력이 들어오면서 중앙아시아의 사실상의 무문명 상태를 돌렸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많은 교과서들이 아랍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국뽕이라는 건 근본적으로는 지금 필요에 의해서 땡겨오는 것이다. 근데 또 하나는 열세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사실상 5세에 있다가 열세로 가면서 특히나 중동 지역에서 열세로 가면서 또 많이 얻어맞으면서 국뽕이 필요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최근래 나오는 국뽕에 관한 자긍심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 거의 본질 못한 것 같아요. 근거가 너무 없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이제 중국의 국뽕이 더 좀 문제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당카는 중국의 국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국뽕은 조금 또 비슷한 맥락에서도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다시 부상한다고 하지만
예전 수준에 비하면 아무 택도 없는 거죠. 예전 수준에 택도 없는데 경제적인 수준으로 보장하면서 자신들이 공허함을 메울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예전 구사회주의가 무너질 때는 대부분 이슬람이든지 러시아 종교든지 뭐 심지어 뭐 불교든지 다 대충은 메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상 종교가 없고요. 어쨌든 개인들은 우리 뭔가 힘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난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게 있는 거죠. 또한 정치적인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냐 할 때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나라를 통해서 내 자신이 실현한다. 그래서 중국의 국뽕은 애국주의하고 어쨌든 국뽕은 공백을 파고든다. 국뽕은 이제 공허함의 사실상 발로니까. 예. 우리 강가디는 나라를 좁혀서 중국 쪽의 국뽕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저는 중국 전에 한번 제가 터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터키가 왜 오스만 투르크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아타투르크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간신히. 지금 터키 땅이 아주 거대하지만 본인들 보기에는 오스만 투르크에서 다 뺏겼다는데 아니 다 뺏긴 게 그 정도예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아타투르크가 바로 내세운 게 판투라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거든요. 우리들 이렇게 밀리는 나라 아니다. 우리 잘 나갔었다 하면서 그때 때마침 중요한 사건이 러일 전쟁이었어요. 러시아랑 터키 사이 안 좋으신 거 아주 앙숙이거든요. 근데 적의 적은 제 친구 아닙니까? 일본에 대한 그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거예요. 게다가 만주국이 생기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 튀르크 계통 사람들은 터키하고 같은 반결을 봤을 때 만주까지가 터키 역사가 된 거예요. 지도가 그냥 유라시아가 다 터키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 세계 기원이 터키라니까. 어쨌든 터키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 지켜내는데 공헌했다면은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서는 그거는 저는 인정할 부분이 있다. 어떤 분은 몽골 제국이 팍스 몽골리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팍스 투르크가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튀르크 터키 역사 보면 첫 페이지가 흉노예요. 너무나 저로서는 생경한 부분이죠. 근데 그 당연시 여기고 제가 터키인 잘못품 이야기해 볼 때 근대 민족 국가하고 혈통으로서 보는 어떠한 역사관이 결합이 돼서 되게 기형적으로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말이 흉노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냐면은 현재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얼마나 만족들이 있어요. 뭐 기베클리 테페, 차탈, 휘 12,000년 전 얘기인데. 그게 터키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지금 중국의 민족주의자 성향을 저는 결국은 자기 모순으로 치닫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현재 중국이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치 이 거대한 소처럼 중원의 평원 지역을 다른 집단들이 들어와서 중원화가 되어버리는 고립주의에 어떠한 기반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커지려면은 결국은 세계로 나아가는 팽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은 팽창주의인데 그들이 갖고 살아갔던 방법은 고립주의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고립주의와 팽창주의가 이렇게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중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저는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제발 중국에 하나하나씩 분개하거나 그렇게 에너지 소모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또 개인적인 바람인 게 국뽕은 논리도 아니고 어떠한 그 설명도 아닙니다. 어떻게? 아까 강가딘 이야기했듯이 오스만 제국 시절에 터키는 오스만에서 확 줄어들기 때문에 또 서방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터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우리 터키 형제들 이제 범투르크가 나오지만 또 오스만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아랍 국뽕으로 나갔단 말이죠. 지금 새로 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체제로서는 제가 보기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입니다. 뭐 여인들 운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유지되고 있어요. 뭘로 유지되고 있냐? 사우디 국뽕, 뭐 하비즘, 이슬람 국뽕. 좋습니다. 뭐 석유라도 있으니까 먹고 살지만 석유 끝나면 그런 시스템으로 먹고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제들을 해치는 데는 뽕은 필요 없다. 이 현실을 그냥 봐야 된다. 그 대신 뽕을 안 맞으면 또 사회가 딱 보이니까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우리 뭐 GDP가 얼마 더 높다는 게 그게 무슨 인류의 집게를 만들었냐 돌도끼를 만들었냐를 그 인간의 두뇌 수준하고 연결시켰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끝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인간 자기 맞는 조건에 살고 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다 대단한 거다. 이렇게 살아남자.
살고 있는데 뭐 더 뭘 증명하는 거냐. 그래서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국뽕에 대한 거를 뭐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주위의 나라에서 아무리 국뽕을 외쳐도 우리는 똑같이 국뽕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역사를 들어서 국뽕을 내세울 때가 됐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랭킹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제가 세계사 같은 거 보면은요. 한국 나오는 때가 거의 없고 동아시아 개설사를 봐도 공부학을 봐도 한 80% 중국, 15% 일본, 5%의 한국, 몽골, 동남아시아 포함. 기타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국뽕입니다. 다시. 예. 그래서 뽕 맞고 저는 뽕 안 받았습니다만은 약을 맞고 난 다음에 허탈함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허탈함은 결국 뭡니까? 쓸데없는 자신감은 자신의 비루함을 노출할 뿐이다. 예, 맞습니다. 뭐 저는 국뽕 뭐 탁 떠오르는 국뽕 몇 개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무기 이런 거 말고 뭐 스코틀랜드 하면 위스키인데 좋은 국뽕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머리 안 아프고 먹으면 그냥 짜릿한 뭐 그런 거. 아유, 저 안동 소주 좋잖아요. 안동 출신이 안동 소주를 안 좋아하나 봐.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국뽕술. 전 이제 계속 그 무역을 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느꼈던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 대한 관념들, 어떤 나라 사람들한테는 열등감 비슷한 거를 사실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그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열등감들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뭐 대등하게 어떤 뭐 잘 사는 선진국 사람 어디가 와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고 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잘나서 뭐 경험이 많아지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내가 살면서 한국 사회 같이 커오고 내가 또 많이 배우고 하면서 보다 당당한 세계 시민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선배들 지금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온 골아픈 일도 많았지만은 멋지게 이끌어온 우리 선배들한테 한번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 브루스가 하는 거 이야기처럼 아버님은 일제 때 태어나시고 네. 어머님은 해방 때 태어나시고 이모님들은 전쟁 끝나고 태어나시고 제가 태어났을 때만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 브루스도 그렇고 아마 대략 방글라데시 정도 스리랑카쯤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마 거의 뭐 벨기에나 이런 데로 태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할머니하고 저하고 아이가 너무 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옛날 생각하면서 그런 거에 잠기고 있는데 빨리 우리 아재부터 과거의 그러한 모습을 벗어내는 게 그나마 편안한 노후도 생각할 수 있죠. 예. 우리 허당카 마지막으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에 맞는 술이 아직 없다고 한잔 하시죠. 국뽕주가 없어요. 좀 약해. 술은 저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냐. 자, 우리 다 같이 한잔 하러 갑시다. 네. 네, 갑시다.